오랜만. 한 달 만에 또 저 흑백화면 보니까 좋네. 독립국가 수립의 염원은 새로 주둔한 미소 양국의 일방적인 5년 신탁 통치 안에 휘말리고 만다. 믿을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서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 민심은 그렇게 함축했다. 그 당시 저런 말이 있었던 그치 거야. 그치. 38선이 그어진 조국은 수많은 월남민을 낳았다. 이른바 38 따라지들. 희망의 시대의 38 희망을 따라지? 찾아 나섰으나 결국은 몸둘 곳 없는 희망 없는 패거리가 된 자신들을 이북 출신 피난민들은 화투장에 3과 8을 더한 한 끗짜리 인생으로 자조했다. 전선은 사정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북진 통일을 외치던 이승만 정부는 여전히 국군 정예부대 북상을 선전하고 있었고, 인민군이 서울을 눈앞에 둔 때에도 시민들은 해주 완전 점령 소식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 정부를 두고 생겨난 공갈때리다라는 말은 삽시간에 번져갔다. 공갈때 공갈 때리다? 내가 아는 그 전황을 의미가 몰라 뭐야?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5만여 명의 서울 시민에게 남은 것은 의형군에 끌려가거나 부역을 하는 길이었다. 대립은 크게 달하고 날이 새면 사람들은 골로 갔다. 아이고. 인민군과 국방군 서로에 의한 골짜기 직결 처형을 일컫는 처참한 우리나라에서 표현이었다. 있었던 일이야. 전쟁 뒤의 궁핍은 미군의 구후물자로 근근히 떼워져 갔다. 하지만 이 틈에 그마저 빼돌리는 족속 얌생이 위엔 몰입에 마저 있었다. 아예 정부 예산을 축내는 부정꾼들을 일컫는 말이야. 예전부터 쓰이던 말들이구나. 얌생. 이게 얌생이가. 부정은 또 다른 부정으로 이어져 갔다. 사바사바, 빼, 국물, 와이류. 서류 한 장을 떼는 일에도 법과 원칙은 통하지 않았다. 법과 사바사바란 원칙의 자리엔 얘기가 사바사바나 있었고? 빼, 국물이나 와이료가 차지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열도 뜨거워져 갔다. 과열된 교육열은 치맛바람을 휘물고 오는데, 에이고 시험지에 실려가는 꽃다운 이내 청춘. 1점 차에 수십 명의 당락이 결정되던 입시에선 정답을 놓고 학부형들의 농성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과도한 입시 열기는 68년에야 한풀 꺾였다. 중학교 무시험제가 시작된 것이다. 추첨제가 되면서 생긴 말이 뺑뺑이 세대.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멀리 있었다. 가까스로 입에 풀칠할 만한 형편의 그 비싼 등록금이라니. 농촌에선 소파라 등록금에 바치니 대학은 그야말로 우골탑이었고, 수업보다 더 많은 휴강의 상아탑은 또 우골탑으로 전락했다. 쨍하고 해뜰 날도 성실히 일하는 서민들의 것은 아니었다. 건설 붐을 타고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었고,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 시비가 서민들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때 함께 유행한 말이 복부인 졸부였다. 성낙현 전 공화당 의원도 새로운 용어를 낳은 인물이었다. 초로의 나이에 어린 여고생들과 어울리다 학부모에게 들통이 났는데, 이 시대의 스캔들 이후 연결한 말이 생겨났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쓰고 놀아났다 해서 가발 데이트란 유행어가 만들어졌다. 이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여인네들 춤바람, 주부 댄스단이란 웃지 못할 유행어가 나돌고, 이런 시대상 속에 당시 정부의 화두는 태폐 추방이었다. 아니 사실 나는 네. 아예 내가 모르는 말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도 너무 흔히 쓰이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사바사바. 이게 사바사바 제가 아는 아부터 의미 맞죠? 그런 것 같아. 사바사바. 공갈 때리다도 있었고. 이런 말 아직까지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얼마나 체계가 없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바사바가 통하고 또 공갈 때리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맞아요. 어. 특히나 그 공갈 때리다라는 말은 나 이런 걸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점잖게 공갈 때리다라니 좀 낯설었어. 맞아. 어. 그 당시 정부를 대상으로 많이 좀 썼다고 아. 하는데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믿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또 씁쓸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말들 대부분이 우리가 들어봤거나 아직도 뭐 쓰는 말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까 좀 낯선 말들이 있긴 했거든요. 저는. 뭐였지? 38따라지. 그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왜소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왜소한 사람. 근데 그게 변형이 돼서 별 볼 일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따라지라고 이렇게 쓰였대요. 알겠니? 따라지야? 묘하게 기분이 좀. 예. 아 이거 약간 조금 예시를 약간 오케이. 예시를. 오케이, 뭐 우리 인정. 하늘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인정. 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좀 속된 표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유행하는 것 같아. 그치. 좋은 말들보다는. 맞아요. 그건 맞아. 그리고 약간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사용 안 하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때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재건 요런 단어를 많이 썼대요. 그 다시 짓는다 할 때 재건. 재건합시다. 재건 데이트. 재건 체조. 나도 코를 재건하긴 했거든. 그 재건인데. 그만해 누나. 이게 약간 아니 그 재건합시다도 알겠고 뭐 누나 뭐 코 재건한 건 알겠는데 재건 데이트는 뭐야? 재건 데이트는 뭐야?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어려운 시절에도 사랑은 꽃이 피고 연인들은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겠죠? 하죠. 근데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냥 막 손잡고 걸으면서 돈 안 쓰고 데이트를 막 한 거잖아. 근데 요런 걸 재건 데이트라고 했대요. 요새로 치면 좀 가성비 있게 데이트하는 그런 의미로 좀 쓰는 그렇지. 거구나. 재건 데이트.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또 재건해가지고 70년대 아까 들어서는 보니까 뭐 복부인이니 졸부니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거군요. 사실 제 꿈이 졸부거든요. 우린 다 졸부가 되고 싶어요. 이게 불법만 안 저지르면은. 그래 맞아요. 법 안에서 업체들이 허락된 안에서 선에서 그래. 난 졸부가 되고 싶어요. 그 시작이 1975년에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뭐. 예. 말해 뭐 합니까? 고위층 부인들이 땅 투기로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약간 복이 따라서 복부인의 복자가 이제 그런 복이 따라서 부동산 쪽 복이 있어서 복부인인가? 그 예전에 봤던 것도 좀 기억 좀 해봐요, 누나. 나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까먹어. 아니 우리 예전에 빅브라더에서 그 부동산 이야기할 때 그 복부인이라고 했는지 한번 다뤘었거든요. 본인 방송을 제발 좀 모니터를 좀 해요. 한해 너 자가격리한 동안에 빅브라더만 봤니? 아니 심심하더라고. 그지? 나 내 것만 봤어. 몇 개. 내 거 돌려봤어. 우리 거 재밌어. 재밌어. 아니 그 공부를 안 하고 뭐 합니까? 알겠어요. 그 당시 우리 다룰 때 투기를 위해서 복덕방을 수시로 출입하는 고위층 부인을 우리가 줄여서 복부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기억난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50년대 뭐 70년대까지 신조어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좀 그 당시에 배경. 세태, 배경을 좀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